네. 이번 시간에는 184페이지 앞 시간에 이어서 어음 관련 거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어음을 받았을 때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기 도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설명을 보면은 전기의 멋쟁이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이 만기가 도래하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의 만기일에 입금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음 사진을 보게 되면 발행인이 멋쟁이에요. 멋쟁이라는 회사가 거래처가 발행을 했고 우리 회사에게 발행했죠. 3.1패션. 그래서 오늘이 6월 20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만기가 도래해서 국민은행 당좌예금에 들어왔다. 이게 만기가 지금 지급기일이란 말이죠. 그 6월 20일 날 요 240만 원이 우리 회사 당좌예금에 입금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 받으러 음이잖아요. 받으러 음인데 이제 만기가 됐으니까 대변에 가야 되겠죠. 어음을 은행에다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대변에 받으러 음이 되겠고 거래처는 멋쟁이라는 거래처가 되는 거죠. 멋쟁이가 거래처가 되고 금액은 240이고요. 자, 차변은 개념 과목이 뭡니까? 예,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의 거래처는 국민은행이 되는 겁니다. 국민은행 당좌. 네, 국민은행. 그래서 이 거래도 차변이 당좌예금 자산 증가, 대변에 받으러음 자산 감소. 그래서 자산 총액의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매출 채권은 감소하고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는 그러한 변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하고요.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도 수행해라 하는데 만기에 대한 자금 관리는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야 되죠. 지급기일이 6월 20일이니까 6월 20일 날짜로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6월 20일. 자, 차변을 먼저 하면은 차변이 102번 당좌예금 거래처 코드에다가 국민은행 당좌 98,001번 적요는 받으러음이 당좌 추심된 거죠. 2번 금액은 240만원. 자, 두 번째 줄에 대변은 110번 받으러음이죠. 받으러음의 거래처 멋쟁이가 발행한 거니까 여기서 거래처는 멋쟁이가 됩니다. 받으러음의 거래처는 멋쟁이고요. 적요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세요. 이 적요는 자금 관리하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240만원. 네, 차변의 당좌예금 240, 대변의 받으러음 240. 당좌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당좌, 받으러음 거래처는 멋쟁이. 거래처는 코드로 반드시 두 개가 다 코드로 입력이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받으러음 줄에 커서를 놓고 F3을 누르거나 기능 모음에 가서 자금 관리해야 되죠. 자, 어음 상태를 할인이 아니고 지금은 만기가 됐기 때문에 이거 4번으로 이걸 고치세요. 4. 그럼 만기.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만기라는 것은 이미 작년에 받아서 어음을 전기 이월 해 놨겠죠. 그래서 어음이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어음 맞구나 하고 선택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입력할 것이 없습니다. 이 약속된 대로 다 만기가 됐기 때문에 어음 번호만 선택해주면 자금 관리가 끝나요. 네, 그래서 적요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왜 없을까요? 잠깐만요. 전기 2월 작업을 안 했나? 네. 그래서 이제 어음 번호를 그 더블 클릭을 할 때 커서가 이렇게 위에 속에 이런 하얗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더블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이 힘드시면 F2. F2 해도 나타나죠. 지금은 여기 선택이 됐으니까 없습니다만. 자, 이렇게 자금 관리를 해주면 받으러옴 현황에 이것이 만기 처리됐다라고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가 작업 하는 이유는 자금 관련 장부 받으러옴 현황에 이걸 반영시키기 위한 거고요. 계정 처리는 여기서 다 끝났어요. 그러나 추가 작업을 여기다 함으로써 받으러옴 그 자금 관련 장부 여기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어음 발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신사숙녀의 외상 매입금 중 일부 금액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있죠. 매입 채무. 이것을 어음을 발행해 가지고 갚았다 이거예요. 그것도 아직도 부채예요. 그러면 어음을 발행한 것은 지급어음, 외상매입금은 부채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두 개가 다 부채인데 감소된 부채 계정 과목 외상매입금은 차변에 기록해야죠. 차변에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됐고요.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으므로 대변은 지급어음. 부채 증가되죠.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어음 거래처는 똑같습니다. 외상매입금 거래처가 신사숙녀이면 지급어음은 누구에게 발행했느냐가 거래처예요. 그래서 여기도 신사숙녀, 외상매입금도 신사숙녀. 두 개가 다 부채잖아요. 거래 후 결합관계도 차변은 부채 감소, 외상매입금의 감소라는 얘기고요. 대변은 부채 증가,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했다. 부채 총액의 변화는 없지만 지급어음은 증가하고 외상매입금은 감소하는 그런 변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한 거 수행 2번 이제 회계 처리는 분계를 써보라는 얘기고 전표 입력은 이제 수행 3에서 하라는 거네요. 자, 수행 2번 전자 어음 등록을 수행하시오. 수령일은 6월 30일이다. 국민은행에서 한매를 수령했다. 이 내용을 어음 등록에 기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음 등록에 기록을 해야 여기 제가 지금 어음 집계표를 가보면은 엔터 쭉 쳐보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죠. 어음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서 여러분 어음 등록 단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그마한 창이 나와요. 여기에다가 몇 가지를 입력할 거냐면은 수령 날짜, 어음의 종류, 금융기관, 그리고 어음 번호, 그 다음에 매수, 이렇게 5가지를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수령일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는데 어음을 수령한 날짜가 23년 6월 30일입니다. 그랬잖아요. 2023-0630이라고 날짜를 정확하게 넣어주시고요. 어음 종류 여기 목록을 눌러서 전자어음으로 받았잖아요. 1번 어음은 그냥 종이어음, 약속어음을 말하는 거고 전자는 4번으로 또 해줍니다. 그러면 커서가 금융기관으로 내려왔죠. 여기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어음은 우리하고 거래은행에서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받았냐면 국민은행 당좌은행에서 받았다. 당좌거래에서.
국민은행 당좌 확인. 그 다음에 이제 6번에는 시작 어음 번호라는 게 있는데 어음 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이렇게 두 칸이 있어요. 네, 앞칸과 뒷칸의 차이가 뭐냐면요. 약속 어음의 경우는 앞부분에다가 문자로 되어 있는 번호가 있어요. 문자. 그러니까 뭐 영어로 A, B 이런 게 문자죠. 한글로 말하면 뭐 가나 이런 문자 번호를 여기다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요 칸에는 숫자로 된 번호를 뒤에다 입력합니다. 네, 전자 어음의 경우는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뒷칸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칸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고 004 거기 위에 사진이 어음 받아온 그 사진입니다. 004 2023 0630 1234 56789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엔터 하면은 매수로 커서가 이제 마지막 넣죠. 한매 그래서 1. 만약에 열매다 그러면 그 번호가 일련 번호가 하나씩 계속 증가해요. 그래서 10장이 한꺼번에 등록되는 거고 한매는 요거 이 번호 하나만 등록됩니다. 자, 1하고 엔터 치면은 커서가 다시 위로 수령 날짜로 올라가는데 여기 밑에서 등록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등록 누르면 질의가 나타나죠. 한 개 어음을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제 등록 작업 끝났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어음 집계표를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어음 집계표를 엔터 해가지고 쭉 보여드리면 아까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딱 이렇게 수령했다고 들어오죠. 그래서 밑에 수령 한매, 발행은 0매 이렇게 나오죠. 조금 있다가 발행을 하면 여기 발행한 매수에 또 숫자가 1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음을 등록할 때마다 여기 하나씩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쭉 쌓여 나가게 되는 것이 어음 집계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음 등록 작업 수행 2번을 마쳤어요. 그러면 수행 3번을 해보겠습니다. 전표 입력과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수행하시오. 자, 아까 우리 여기다 분계 써봤던 거 있죠.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지급 어음. 네, 그거 전표 입력합시다. 날짜는 며칠 날입니까? 6월 30일 날 우리 회사가 발행한 거죠. 네, 지급 어음의 사진을 보면 발행인이 우리 회사로 돼 있어요. 3일 패션. 그래서 6월 30일 날 발행했죠. 그래서 전표도 6월 30일로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날짜는 6월 30일. 3번 차변의 외상 매입금 251번이죠. 거래처는 신사숙녀의 외상 매입금을 갚은 거예요. 코드에다가 신사 엔터. 적요에는 2번 적요가 딱 맞네요. 외상 매입금 반제. 반제라는 건 갚았다는 거예요. 외상 매입금 반제 어음 발행. 금액은 1000만원. 대변은 지급어음. 지급어음과 외상 매입금은 코드가 한 끗 차이입니다. 외상 매입금이 251, 지급어음이 252번이죠. 자, 거래처는 어디에다 발행했느냐? 외상 매입금 거래처에다 발행했죠. 그래서 똑같아요. 거래처 코드가 1004. 예, 적요는 엔터로 그냥 지나가시고 역시 자금 관리하면은 어차피 적요가 바뀝니다. 그래서 엔터로 그냥 지나가고 1000만원 대변에 입력합니다. 네, 외상 매입금을 반제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했다 하면은 분계가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 증가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거.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자금 관리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급어음이 입력된 줄을 어딘가를 클릭하시고 F3을 누릅니다. 자, 어음 상태 발행. 네, 지금 우리가 어음을 발행했죠.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이 분계를 지급어음을 차변에다 입력해 놓고 F3을 누르면 어음 상태가 발행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급어음은 대변에 있을 때는 대변에 기록하면 발행이 나오지만 발행밖에 없지만 차변이면은 뭐예요? 지급어음 차변이라는 것은 어음이 우리가 발행한 지급어음이 다시 우리 회사에 돌아왔다. 회수되었다는 뜻이에요. 어음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어음을 회수하는 경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어음을 발행했어요. 오늘이 11월 30일인데 우리가 3개월 전에 11월 30일 날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래처에 약속을 해가지고 어음을 발행했어요. 근데 마침 11월 달에 우리 회사가 통장에 잔고가 없어. 그러면 가만 놔두면 우리 회사 부도나는 걸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어음이 어디가 만기가 되는지를 아니까 거래처에다가 빨리 연락을 해야죠. 봐달라고. 그래서 오늘이 만기인데 우리 지금 이 사정이 이러니까 우리가 12월 달에는 현금 사정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 달 후로 좀 미루겠습니다. 아니면 뭐 한 20일만 미루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오늘 이미 금융기관에서는 부도가 안 났지만 우리끼리는 지금 부도가 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거래처끼리는. 그러니까 사장님이 전화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00만 원짜리 오늘 만기인 거 가서 회수하고 새 어음 12월 20일 만기짜리 1,00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발행했던 지급어음 차변 잡고 새 어음 대변에 기입합니다. 그래서 분계가 차변 지급어음 대변 지급어음도 실제 실무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회수라는 거예요. 회수.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급어음을 차변에 적으면 밑에 어음 상태에 회수라는 게 나옵니다. 회수. 지급어음을 회수한다는 게 뭐냐? 약속 못 지키면 회수해야 돼요. 회수해가지고 만기를 늘려가지고 다시 발행하는데 거래처에서 그냥 해달라 천사 같은 거래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래처도 있죠. 좀 아직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래처는 그냥 안 해주겠죠. 이자 달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1,000만 원에 대한 한 달 이자. 네. 그래서 충분히 이자 계산해가지고 봉투 넣어서 갖다 돈 주고 어음 바꿔서 밀어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아이고 떼먹기 받을 수 있다는 게 고마워서 아유 알았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누가 갑질을 하는 경우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금 관리를 하는데 발행을 했는데 나는 왜 발행이 안 나오죠? 그렇다면 위에 분계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어음 번호는 아까 다 입력해 놓은 것을 불러내는 겁니다. 더블 클릭하면 아까 우리 어음 직계표 있었죠? 거기에서 어음 직계표에 있는 어음이 여기 다 나올 거예요. 만약에 거기 10장이 등록되어 있으면 여기 10장 어음이 다 나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아직 미발행된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만 나왔어요. 보나마나 이겁니다. 어음 번호 똑같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뭘 보고 확인해요? 수령한 날짜, 어음 번호 이거 보고 찾아야 됩니다. 해당되는 어음을. 자, 확인. 자, 엔터 쳐서 추가 작업을 해줘요. 발행일은 전표 입력 날짜하고 항상 거의 같아요. 엔터로 지나가시고 만기일은 같지가 않겠죠. 만기일은 고쳐야 돼요. 어음 사진에서 지급기일이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2024
0130 이렇게 만기일은 고쳐야 된다. 여기까지 하면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급어음의 장부에도 반영이 되고 어음 직계표에도 반영이 되고 자금 관련 해당되는 장부에 모두 이런 기록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4번은 이제 장부를 조회해보는 연습이네요. 어음관리대장의 기록과 관리. 자,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합시다. 6월 30일까지의 어음관리대장의 내용을 파악하여 결제를 받고자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을 갖춘 그런 ERP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출력을 하지 않고 다 모니터 상에서 전자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그마한 회사에서는 종이로 출력해 가지고 인쇄를 해서 종이에다가 결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로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쇄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행 1번을 보면은 거래처별 받으러움 현황을 잔액으로 조회 작성해서 결제를 받으려고 한다. 이걸 받으러움 현황을 6월 30일까지 잔액으로 작성을 해서 결제를 받으려고 한다.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서 금융자금관리에 받으러움 현황이라는 작물을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클릭하시고 거래처별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탭을 보면은 거래처별이라는 탭이 따로 있어요. 거기를 딱 클릭합니다. 그리고 거래처별로 잔액을 결제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잔액. 기간은 1월 1일부터 엔터로 지나가고 뒤에는 엔터 친 다음에 6하고 엔터. 그리고 날짜에서는 엔터 치면 말일이 들어갑니다. 6월 30일 현재니까 이렇게 뒤에 날짜만 6월 30일로 잘 맞추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 내용이 아니라 잔액이니까 중요한 것은 끝나는 날짜. 요 끝나는 날짜 기준으로 잔액을 보여주는 거니까 뒤에 날짜만 잘 6월 30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거래처는 전체 거래처니까 엔터를 치면 처음부터 끝. 네. 자, 받으러움 거래처가 지금 2개밖에 없네요. 데일리룩과 멋쟁이. 잔액은 어디에 나와요?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는 잔액이 있는데 하나는 잔액이 비어 있죠. 잔액이 비어 있다는 것은 만기가 이미 6월 말일 이전에, 요 날짜 이전에 만기가 되어서 돈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잔액이 없고, 지금 잔액이 있는 것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받으러움이기 때문에 잔액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화면으로 조회해보는 상태이고요. 여기서 내용을 결제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제를 인쇄해서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요 상단에 있는 요 인쇄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미리 보기 창에 어떻게 인쇄되는지가 나타납니다. 미리 보기 창에 어떻게 인쇄되는지가 나타나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기 결제란을 설정하는 방법을 일단 알아야 되고요. 결제란이라는 건 이제 이건데 이제 실제로 종이로 인쇄할 때는 여기 프린터를 잘 선택해야죠. 우리는 이제 종이로 인쇄는 안 할 겁니다. 종이로 이제 인쇄하려면 이제 프린터 여기 어느 프린터로 인쇄할 건지 잘 보시고, 지금은 이제 교육용이기 때문에 PDF로만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PDF 인쇄를 하고 엑셀 또는 한글
JPG 이런 여러 가지로 그 이미지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프린터로 인쇄할 때는 여기 그냥 인쇄하기 이 단추를 누르면 인쇄가 되는 거고요. 자, 결제란 설정과 출력 설정, 용지 설정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결제란 설정 보시면은 우선 인쇄 여부가 있어요. 결제란은 필요 없다. 그러면 결제란 인쇄 안 함. 필요하다. 그러면 결제란 인쇄. 그런데 위치, 결제란의 위치는 타이틀 상단 하면은 제목 위로, 타이틀 하단 그러면 제목 밑으로 결제란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제란을 첫 페이지에만 넣으려면 첫 페이지, 만약에 이게 내용이 길어져 가지고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있다면 각 페이지 모두의 결제란을 넣으려면 전체 페이지, 앞장에만 넣을 때는 첫 페이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건 뭐냐? 결제란 등록. 결제란 등록을 한번 눌러보시면은 결제란이 몇 칸이 필요하고 그 결제란에 여기 그 직급들의 이름이 있죠. 이름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 회사에 맞게끔 결제란을 칸수와 각 라인별 요 직급을 입력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는 4명의 결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4 하면 이렇게 4칸이 하얗게 되죠. 그래서 담당 과장, 부장, 사장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든가. 우리는 담당, 그다음에 대리, 팀장, 본부장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결제란을 맞출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확인하면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결제란의 위치, 결제란의 등록 이런 것들, 타이틀 상단 하단, 그 다음에 첫 페이지에만 넣느냐, 결제란을 마지막 페이지에 넣느냐. 이것이 이제 결제란 설정의 항목에 있는 거고요. 자, 여기 접어놓고 그 밑에 출력 설정을 한번 펼쳐보시면요. 머리끌, 꼬리끌, 워드 프로세서에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머리끌, 꼬리끌, 어떤 내용을 반복해서 2장 이상 인쇄할 때 이런 기능을 씁니다. 이런 기능을 쓸 수가 있고요. 용지 설정도 한번 눌러보세요. 양식이 가로 방향으로 큰 것은 가로로 용지를 돌려서 인쇄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했을 때 옆에 여백이 많이 나오면 보기 싫죠. 그럴 때는 세로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기본이 세로 방향입니다. 어떤 특별한 양식은 가로 방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 등을 설정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해서 결제받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이 설정값을 다 설정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저 위로 올라가면 프린터, 여러분 사무실에 어떤 프린터로 인쇄할 건지 하고 인쇄하기 누르면 되고요. 네, 이것을 JPG로 저장해 가지고 핸드폰으로 전송을 해줘야 되겠다. PDF나 JPG로 저장하면 그 보고자의 핸드폰 같은 거 이런 것으로 쉽게 전송해 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은 조회 화면이고, 인쇄를 누르면 인쇄했을 때 어떤 양식으로 인쇄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모든 화면 조회 양식은 전부 다 인쇄가 지원됩니다. 다음에 수행 2번을 볼까요? 거래처별 지급어음 현황을 내용으로 작성해 가지고 결제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급어음 현황을 볼까요? 지급어음 현황. 자, 거래처별입니다. 거래처별을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세 번째가 거래처별이죠. 이 6월 30 날짜가 뒤에 있네요. 그러면 거래처는 엔터로
지나가시고 조회 구분을 내용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 내용을 본다고 내용을 보고한다고 그랬으니까 내용. 예. 그리고 기간은 앞에 날짜를 1월 1일로 하고 뒤에 날짜는 6월 30일로 해서 내용이라는 건 기간이 중요하죠.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용이냐. 1월 1일부터 6월 31일. 자, 우리가 지급어음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조금 전에 1,000만 원짜리 어음 발행 지급한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조회가 되죠. 안 나와요? 지급어음이야. 6월 30일까지 엔터 한번 줄 거예요. 끝까지 엔터를 안 쳐서 안 나와. 예, 신사숙녀가 나오죠? 자, 화면 조회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걸 인쇄 버전으로 하면 더 보기 편하게 나옵니다. 자, 인쇄 버튼 눌러서 인쇄 미리 보기 화면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네. 지급어음 현황 내용 6월 30일 만기가 내년 1월 30일로 발행을 했고 현재 우리 지급어음 부채는 1,000만 원입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죠.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요 거래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매월 하나씩 있었다면 이게 월계가 이게 6개가 생기겠죠. 1월, 2월, 3월, 4월 6개. 지금은 6월에 딱 한 번만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 네, 나머지 설정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결제란을 이용하느냐, 인쇄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설정. 타이틀 상단이냐, 하단이냐 이런 설정. 결제란 등록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자금 관리하고 전표 관리 시험 볼 때는 출력해서 제출하세요 이런 문제를 몇 문제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출력하라고 하면 여기 와서 이렇게 출력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프린터는 지금 여기 우리 교실에 있는 프린터는 프린터 이름이 삼성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삼성 SLJ SL-J3560으로 되어 있는 프린터입니다. 글로 선택해서 인쇄하시면 이 앞에 있는 프린터로 인쇄가 되는데요. 이제 나중에 평가 시험 보실 때 무엇을 인쇄해서 제출하시오 그러면 여기 조회해 가지고 위에 있는 인쇄해 가지고 출력하시면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행 3번 보겠습니다. 어음 직계표 수불장을 작성해서 결제를 받으려고 한다. 자, 그러면은 전체 메뉴에 가서 어음 직계표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엔터 쭉 치시면은 이와 같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밑에 통계를 먼저 보시면은요. 밑에 통계가 이건데 수령 판매 발행 발행이 안 돼 있네. 네. 제가 조회를 다시 했습니다. 수령 판매, 발행 판매 이렇게 돼 있죠. 미발행 0.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결제를 받는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인쇄 누르셔서 인쇄 미리 보기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잡는데 이게 용지가 보니까 가로 방향으로 자동으로 바뀌어 있네요. 옆으로 좀 항목이 많은 거는 여기 용지 설정을 보면은 가로로 돼 있죠. 세로로 하면 잘릴 것 같아요. 세로로 하면 잘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로 양식에 맞추어서 인쇄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구나. 다음은 5번을 해보겠습니다. 일일 자금 명세서에서의 어음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6월 30일
시점에 일일자금 명세서의 내용을 파악하여 결제를 받고자 한다 그랬어요. 자, 일일자금 명세서 어떻게 된 양식인, 어떻게 된 일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금관리로 가셔가지고요. 일일자금 명세가 여기 자금관리 맨 위에 있는 격리일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클릭하시고 날짜를 6월 30일 거를 본다고 그랬으니까 월과 날짜를 고쳐주세요. 6월 30일로. 자금 항목은 전체 항목을 보겠습니다. 일일 거래도 전체 거래를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일 거래는 먼저 위에 있습니다. 위에. 일일 거래라는 건 뭐냐? 6월 30일에 있었던 계정가, 거래가 있었던 계정가.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이 거래가 있었는데 외상매입금은 차변, 지급어음은 대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6월 30일 분계, 1000만원짜리 분계가 그거였죠. 그래서 일일 거래가 많은 경우는 일일 거래가 좀 양이 많아지겠죠. 밑으로. 지금은 우리가 일일 거래가 외상매입금 차변, 지급어음 대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밑에는 뭐 이렇게 복잡하냐면은 일일 거래 밑에 전일현금 그리고 현금 수입, 현금 지출 그러면서 당일 현금 이렇게 나오는데 6월 30일 같은 경우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이 없는 날이었기 때문에 전일 현금, 당일 현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일계표를 자주 볼 줄 아는 사람은 이거 보면은 오늘은 현금의 증감이 없었구나 우리 회사에. 또 이 현금 다음에 당좌예금 나오죠. 당좌예금도 현금과 똑같이 전일 잔액 증가는 여기, 감소는 여기에다 기입해 가지고 당일 잔액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당좌예금도 오늘은 변화가 없구나. 보통예금도 마찬가지로 보통예금도 그 계좌별로, 은행별로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가 다 보입니다. 전일 잔액, 당일 증가 금액이 있으면 여기에, 당일 감소 금액이 있으면 여기에, 당일 잔액. 이런 형식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으러음, 지급어음, 그 외에 다른 채권이나 채무가 있으면 이 자금과 관련된 것들, 금융상품이라든가 차입금이라든가 이러한 그 계좌가 있으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자금의 변동만 한 보고서로 만들어내는 게 일일 자금 명세서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고서로 인쇄를 해서 결제를 받는다 그러면 위에 거 인쇄 누르면 됩니다. 양식이 이렇게 조금 바뀝니다. 끝까지 보이는지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스크롤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에서도 일일자금 명세서를 인쇄해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하나 냈거든요. 그러면 일일자금 명세서에 그날 입력한 전표, 6월 30일 거 일일자금 명세서를 제출하세요. 그랬으면 6월 30일 날 전표 입력한 게 여기에 제대로 나타났는가 이렇게 보시고 그것을 인쇄해서 제출해야 전표를 제대로 입력했구나. 이거 일일자금 명세서 보면 그날 전표 제대로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자금 관련된 장부, 받으러음 현황, 지급어음 현황, 어음직계표, 일일자금 명세 이런 거 보는 것을 연습해 본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자금 관리 기본을 연습한 것입니다. 여러분 189페이지까지는 풀이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또 평가 문제 연습을 또 해볼까요?
네, 190페이지에 1번 현금 출납장 조회하라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매월 말 현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그러면 현금 출납장을 가지고 1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조회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뭐 열려있는 보고서가 너무 많으면 이렇게 좀 닫아놓고 복잡하니까 좀 닫아놓고 해도 되고요. 자, 전체 메뉴에 가서 현금 출납장 엔터 하면 앞에 날짜가 1월 1일이 입력돼요. 그리고 뒤에 날짜는 4월까지니까 4 엔터 치면 되죠. 자, 1월의 잔액은 1월의 거래의 마지막 날짜의 잔액 1494200 맞았죠? 2월의 잔액은 2월의 마지막 거래 날짜의 잔액 1183806 2월이 틀렸네요. 네, 2월이 10만 단위에서 많이 틀렸네. 2월이. 그러면 답은 2번이죠. 3월 맞았나 볼까요? 3월의 잔액은 11590,050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이 답이다. 현금 출납장 보는 법 알고 있죠. 다음 2번 월계표 조회. 상반기 동안 발생한 판매 관리비 중 현금 지출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은 네, 이런 거 자주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일계표 월계표에 가가지고 월계표 쪽으로 들어가서 1월부터 6월로 입력해요. 기간, 조회 기간을. 그런 다음에 판매 관리비는 조금 아래에 가야 있어요. 여기 판매 관리비. 현금 지출이 가장 큰 개념 과목이다 그랬으니까 아직도 접대비네요. 답은 접대비 3번이다 하는 거죠. 이런 걸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지급보험 현황조회. 24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보험의 금액은 얼마인가? 네, 내년에 만기 돌아오는 지급보험. 그러면 지급보험 현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급보험 현황에서 만기 일별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만기 일을 내년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2024 엔터 하면 1월 1일 또 2024 엔터 하면 12월 말일. 네. 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이렇게 입력하시고 구분 전체 거래처 엔터로 해서 처음부터 끝 하나밖에 없네요. 의 만기일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으로 넣어서 만기일별 여기 와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1000만원 4번이 답이다 하는 거죠. 다음은 4번 일일자금 명세서 조회. 6월 30일 일자금 명세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작성을 해놨었는데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일일자금 명세서 6월 30일 아까 작성했던 거죠. 엔터 외상매입금 1000만원이 증가하였다. 자, 외상매입금 찾았습니다. 자, 부채니까 증가했다면 외상매입금 대변에 있어야죠. 근데 차변에 적었잖아요. 그래서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감소했다. 1번이 틀린 거죠. 옳지 않은 거. 증가한 것이 아니라 외상매입금 부채예요. 증가했다면 대변이었어요. 그리고 2번은 국민은행 당좌예금 잔액은 41350,000이다. 네, 당좌예금의 당일 잔액 41350,000 맞죠? 그 다음에 3번 데일리룩의 받으러움 만기일은 24년 1월 10일이다. 받으러움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보이죠? 만기일 2024 1월 10일 거래처는 데일리룩 거.
다음에 4번에 신사숙녀의 지급어음 번호는 이렇게 된다. 아까 지급어음 여기 신사숙녀의 어음 번호도 여기에 보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증가 감소. 자, 부채는 차변에 기록했으면 감소. 부채는 대변이면 증가. 자산은 반대. 차변이 증가, 대변이 감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런 문제 헷갈리지 않습니다. 다음 5번 예적금 현황 조회 6월 말 신한은행 보통예금의 잔액은 그러면 예적금 현황을 열어보세요. 6월 말일로 입력하면 됩니다. 신한은행 보통 잔액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셀이 쏙 들어갈 때는요. 여러분이 답안 작성할 때도 컨트롤 C 해가지고 만약에 답안이 이 자리다 그러면 그 자리에 커서를 탁 찍고 컨트롤 V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로 답안 작성을 좀 빠르게 시험 볼 때도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자, 자금관리 공부를 우리가 했습니다. 자금관리도 결국에 우리가 뭘 했어요? 일반 전표 입력하는 것을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여러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제 일반 전표가 어떻게 입력되는 것인가 이제 여러분이 계정 과목을 앞으로 더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은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더 자세히 알게 될 거고요. 다음 제4장은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단원인데 이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단어는 뭐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연습할 거예요. 동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같이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쉬었다가 제4장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